자, 여기서 실제적인 ETF 매매 기법, 즉 활용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ETF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할까요?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될까요? 네. 자, 월가의 실수라는 ETF를 활용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가장 수익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보고 여러 가지 루트를 거치면서 어떤 뭐 차트를 분석한다거나 또는 어떤 전체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을 파악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 우리가 뭐 저나 뭐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굉장히 집중해서 어떤 이 상품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지만 일반인 분들은 다 본업이 계시죠. 저는 제가 일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이건 다른 업종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죠. 다른 잡에 계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그 분야에서 굉장히 공부를 하고 발전을 이룩하고 굉장히 성심을 기울여서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일반적인 분들은 그러면 본업이 있단 말씀이시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차트를 분석한다거나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사실 본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많죠. 언제 다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그래서 좀 더 쉽게 하지만 안정적으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지켜낼 수 있으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뭐 일정 강의에서 말씀드린 코스트 에버리지라는 부분, 어떤 거죠? 정액 효과죠. 예금처럼 한 번에 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적금처럼 매달 꾸준히, 그래서 말씀드린 지수선에서 올라갔을 때는 좀 적게 사고 내려갔을 때는 좀 많이 사고, 이런 평균적인 좌수 자체를 늘리면서 수익을 보는 방법, 코스트 에버리지인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주식과 뭐 펀드, ETF에서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다. 자, ETF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코스트 에버리지를 기본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 번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자산의 10%, 대략 뭐 10%, 뭐 5% 정도로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개개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최소한 한 10% 정도, 1,000만 원이면 한 100만 원 10개로 쪼개 놓는 거죠. 일단 나눕니다.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자, 코스피 지수선 기준을 잡습니다. 이거는 뭐 시장 상황 따라 그때그때 좀 다르겠지만 ETF는 지수를 따라가는 투자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야, 내가 기준을 잡는 선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수선을 1950선에서 2000선 사이에서 잡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정도로 기준선을 잡고, 요건 그때그때 기준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대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1950에서 2000선 사이라는 건. 어떤 기준을 예를 들어 잡았습니다. 1970선으로 내가 잡았다. 자, 그 선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가. 그럼 매수를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0만 원만 넣습니다. 자, 세 번째. 다음날 됐을 때 더 내려갔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또 100만 원 넣는 거죠. 내려가면 삽니다.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가면 되고요. 올라가게 되면 수익 났으니까 팔고 수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이게 답니다. 자, 일반인 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보수적인 수익으로, 큰 수익이 아니라 어떤 보수적인 수익으로서 계속해서 꾸준히 수익을 만들어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굉장히 단순한 방식입니다. 내 자산을 10%씩 나눈다. 10등분 쪼개기 또는 뭐 20등분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본인 성향에 따라서 만드시고요. 코스피 지수
1950에서 2000이라는 건 제가 그냥 예를 들어 드린 거고, 현재 상황에서 저는 그 정도에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선 기준 잡고 매수 시작하고요. 본인의 기준선에 왔을 때, 그리고 다음날 내려가면 또 사고, 올라가면 그냥 팔고 수익 내고 나오면 된다. 자,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 그리고 제가 실제 경험을 해보니 이 방법이 가장 안정적인 수익이 날 수 있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너무 단순해서 실망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투자는 그런 것 같아요. 복잡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복잡해질 수 있죠. 그렇다고 수익이 꼭 동반되진 않더라.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보수적인 방법이거든요, 사실. 이 방법을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힘들게 우리가 돈 벌었잖아요. 힘들게 일을 해서 정말 피 같은 땀을 흘려서 받은 우리의 자산이고, 우리가 모아놓은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손실을 보시면 안 되겠죠. 많은 수익이 아니더라도 꾸준한 수익을 내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정도의 꾸준한 수익을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나중에 결국은 그 부분이 어떤 위험도적인 투자보다는 훨씬 내 자산으로서 가치가 계속해서 생기더라.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 일반인분 누구라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가장 쉬운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의할 점 한번 볼게요. 주의할 점. 그럼 여기서 이걸 실제로 하시다 보면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완전 저점에서 싸게 사가지고 내가 진짜 비쌀 때 딱 팔아가지고 수익 많이 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금물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못합니다. 저 여기다 증권가 계신 분들도 절대 못해요. 그 부분을 알면 누가 돈을 못 벌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투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아까 기준선도 잡지만 내 마음속에서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투자는. 안 그러면 정말 투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에는 항상 나만의 기준, 철칙, 철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시점 잡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든 낮은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이런 생각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건 코스 에버리지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유 있는 돈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ETF도 결국 주식선이기 때문에 모든 걸 모아놓은 종목들을 모두 모아놓은 선이지만, 제가 이 한 번이 얼마나 걸린다고 그랬죠? 가장 오래 걸렸던 기간이 갔다가 돌아오는 기간 3년 8개월 말씀드렸습니다. 코스 에버리지 설명드릴 때 여유 있는 돈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최소 내가 3년 정도는 이거 안 써도 돼, 이런 돈으로만 하십시오. 물론 더 빠른 시간에 보통은 수익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방식을 썼을 때 수익은 나지만, 혹시나 어떻든 최장 기간은 3년 8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이 한 번의 곡선이 이것이 안 된다 했을 때 버틸 수 있는 기간은 3년 정도는 잡으셔야 됩니다. 보통 몇 달에도 한 번 수익 나고 뭐 1년에 한 번 수익이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만, 혹시나 돈이 묶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다. 그 기간 3년 8개월 말씀드렸으니까 최소 3년은 내가 이 돈 안 써도 돼 하는 여유 자금으로만 꼭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3번 말씀드렸죠? 목돈 한 번에 절대 넣지 마십시오.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말씀드린 방식으로 정액으로 분할해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노리셔야 안정적으로 리스크는 하나하나씩 치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 금물입니다. 목돈 한 번에 넣기는. 욕심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여의도 증권가에서
또 이제 기관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1년 잡는 수익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1년 목표 수익이. 굉장히 알고 보면 작습니다. 네. 1년에 4, 5%가 목표 수익이에요. 그 큰 돈, 억 단위, 조 단위로 움직이시는 그분들이 1년에 목표 수익이 4, 5%가 목표 수익입니다. 이렇게 주식 다루시고 이런 분들은 보면 100%, 200% 이러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액수 자체를 크게 다루기 때문에 소액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부분들보다는 더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라도 그분들도 이 시장 수익률 금리보다는 조금 높은 선에서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수익 정도를 목표로 가져가시지 절대 50%, 100% 이런 부분을 보지 않습니다. 자, 업으로서 정말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정보들을 가지고 운용을 하시는 분들도 4, 5%가 1년 목표인데 과연 우리들은 어떤 이건 ETF를 떠나서 주식이나 펀드나 ETF에 얼마 정도의 수익을 가져야 만족을 할까요? 욕심은 절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정한 수익, 그냥 3%에서 5% 정도 사이의 수익을 계속해서 꾸준히 쌓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욕심을 가지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가 투기로 변하는 그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운용을 하시면 결국에 나중에는 처음에 잘 될 수 있죠. 많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나중에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든 작게든 그렇게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삼으시고 이 주의할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내 기준을 삼고 철학을 가지고 나는 꾸준한 수익을 작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쌓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진짜 투자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매매 부분,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런 부분들 좀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하시면 내가 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에서 일단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안내 서비스까지 가능하십니다. 그렇죠. 아주 기준을 잡는다는 게 막상 혼자서 하면 투자를 많이 해오셨던 분들이야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한 번도 투자 경험이 없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기준 잡기가 굉장히 힘드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다. 이게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난 못하게 못 따라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제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또는 상담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스템적으로 안내를 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ETF, 실제적인 ETF가 어떤 것이다. 이런 이론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실제적으로 ETF를 매매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한 설명까지 잠시 드렸고, 주의할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윤경의 실전금융, 기업대출 상품에 이어서 윤경의 실전금융 ETF에 대한 부분 설명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정의 한신 윤기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